저희가 계속해서 주요 업종들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화면 나간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엔터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유성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선 그 자료 화면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승리 씨가 나오는 바람에 좀 초를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악재가 어쨌거나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기대감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승리 사태 비롯해서 뭐 좀 악재가 있었어요. 뭐 그리고 한학령도 풀린다 했는데 작년에 안 풀렸고 또 작년 중순 넘어서는 그나마 괜찮았던 일본과의 관계마저도 안 좋아지면서 이거 또 다시 예전에 그 독도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막 우려감 때문에 작년 2019년 한 해는 엔터주가 정말 모든 면에서 힘들었던 해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승리 사태도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다행히 별 문제가 없고 거기다 이제 가장 우리의 그 기대를 모았던 한한령이 이제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엔터 업종은 악재가 거의 다 해소되고 단 좀 최근에 갑자기 신종 폐렴이라는 좀 단기적 갑자기 이게 좀 생긴 것뿐이지 일단 전반적으로 올 한 해는 정말 이 엔터 업종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한한령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단독 일정으로 방한을 한다면 그거는 진짜 큰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 올해 뭐 빠르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면 이건 공식적으로 한학령이 해제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입수한 정보로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중국 본토에서 K-팝 스타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일단 물밑에서 일단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건 중국 시진핑 주석께서 방한을 하시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그 2016년 이후로는 이제 중국에서 K-팝 공연이 한 번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올 상반기 안에는 정말 중국 본토에서 우리 그 현재 이제 뭐 K-팝 스타들이 중국에서 정말 공연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학령이 해제가 되면은 가장 첫 번째 수혜가 뭐냐면 이 바로 한류 공연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쪽 엔터주로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금도 사인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 그 단체 관광객도 지난번에 한번 다녀가기도 했고 특히 롯데면세점도 다녀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가 클 것 같고 여행 사이트에서도 뭐 지금은 내렸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그 물밑에서는 그 어느 정도 지금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됐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좀 약간 살짝 내린 건 있습니다. 언론 보도 타니까 내렸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그냥 언론의 타겟이 될까 봐요. 그런데 이미 좀 실질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이제 단체 관광이 흔히 말하는 유커라 그러죠. 유커들의 한국행 관광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인센티브 관광이라 그러죠. 뭐 특정 기업체나 학교 수학여행 이런 게 지금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단위 규모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왔는데 역시나 좀 신종 폐렴 때문에 좀 김샌 건 있는데 그래도 이 한학령 해제에 대한 무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 관광객도 오고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방한만 하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한중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제 기대감과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합했을 때 올해 엔터주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국이 열리면요 실적에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최소 웬만한 엔터사들이 지금 실적 대비 매출이 최소 15에서 25%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단 중국이란 그 시장이 엄청나고 또 그 사드 사태 이후로 2년 반 동안 중국 내에서 아무런 한류 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연 효과라 그러죠. 그동안 이 억눌렀던 수요가 있어서 당분간 일단 사드 사태가 해제가 되면은 중국 내에서 K-팝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베이징, 상해, 광저우 등등 대도시에서 엄청난 공연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태 때문에 좀 가수들이 정상적 활동을 못한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 활동도 정상화되고 또 그리고 올해는 또 컴백 모멘텀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갔다가 이제 복귀하는 멤버 뭐 예를 들면 YG 엔터도 빅뱅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컴백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등등 해서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엔터사들의 실적, 특히 영업이익 단위 수익성 측면에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빅뱅과 관련해서 그 YG엔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예. 잠시 후에 한번 또 질문을 예. 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다만 변수가 될 만한 것도 짚어봐야 되니까요.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엔터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또 소속 아티스트들이 예. 되는 격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을 느껴서 난 이거는 안 볼래라고 하시는 예.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관련해서 대응은 어떻게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터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아티스트들의 뭐 일탈이나 뭐 네. 추문이나 뭐 등등등 좀 불이를 일어서 이거 너무 막 머리 아프다 하는데, 이거는 엔터 업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뭐 해외 뭐죠 헐리우드 영화사들 봐도 꼭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쵸, 요거는 네. 좀 엔터주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또 어찌 보면 이런 또 가십거리가 또 엔터주를 투자하는 또 하나의 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특히 승리 사건이 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엔터사들도 좀 이런 내부 통제나 좀 사회적 책임감, 윤리 의식이 좀 한 단계 더 좀 제고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엔터사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물론 뭐 그렇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그런 아니긴 하지만 과거 대비 좀 더 한 단계 성숙해진 그런 대한민국 K-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YG엔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물론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구속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대표까지 합해서 모든 뭐 이런 리스크들이 없어진 건 아니고, 예.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빅뱅 컴백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막 예. 급등을 했단 말이죠. 예. 이 사이에 또 공매도 세력들이 낍니다. 예.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역시나 모든 주가가 단기에 또 급등하면 또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그걸 노린 좀 일종의 숏 물량이고요. 예. 또 그 아직 지드래곤이 이제 그 계약은 이게 그 4월 달에 미국 LA에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코첼라 콘서트에 빅뱅과 함께 참석은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세부 사항 계약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한데,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게 그 지드래곤이 뭐 중국 상해에서 공연을 한다고 사이트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냥 특정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그 스케줄을 올린 건데, 그걸 좀 시장에서 오해를 해서 뭐 이미 지드래곤이 뭐 중국에서 공연을 했다 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은 그 YG 엔터가 해당 관련된 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좀 노이즈가 끼다 보니까 또 그걸 노리고 또 단기적 조정을 바라보는 그런 또 숏 물량이 있는데, 요건 예. 역시나 그 중장기적 대세적 차원에서는 금방 다시 또 그게 회복돼서 숏 물량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주에 대해서는 베이스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니까 예. 저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번에 SM인데 예. SM도 여전히 대표와 관련된 구설은 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뭐 탑픽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이게 리스크가 향후에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SM 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주요 SM 엔터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이 흔히 말하는 주주가치 제고 관련돼서 예. 서한도 발송하고 했는데, 네. 또 그 관련해서 이제 SM 엔터도 올해는 그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올해 한 3월 정도에 주주총회 할 때 그 관련된 뭔가 또 조치가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역시나 그 주요 기관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적자나는 사업이나 그런 걸 좀 축소하거나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또 SM엔터가 그걸 좀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의 적자나는 자회사들의 적자폭 축소 및 정리를 통해서 좀 수익성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SM엔터가 물론 외형 매출의 성장도 있지만 특히 수익성 개선이나 그의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좀 추가적인 액션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SM에 대해서 변수가 될 만한 거 한번 또 짚어봤고요. 예. 뭐 JYP야 워낙 관리를 잘 하고 예, 있고, JYP는 뭐 아주 그냥 모범생입니다. 네, 예. 트와이스는 계속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보이그룹만 이제 뭔가 빵 터지면 예. 이게 될 것 같아서 JYP는 넘어가도록 한다면 예, 간다면. 세계 기획사 중에서 탑픽은 그러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엔터주 이런데 중국 뚫린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좋냐?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솔직히 SM, YG, JYP 그의 밑에 있는 뭐 큐브나 등등에서 예. 모든 엔터사가 다 좋아요. 다 수율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좀 하자면은 일단 SM 엔터가 제일 좋은 게 아티스트, 가수나 배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려도 실제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가수나 배우들이 많아야 되는데, 일단 예. SM 엔터 자체가 가수나 배우들의 숫자가, 보유한 가수 배우들의 숫자가 제일 많고, 그렇죠, 네. 특히 사드 사태 이전에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있었던
가수들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뭐 등등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고 또 하나가 자회사 보면 키이스트랑 SM/CNC가 있는데요. 네. 키이스트는 드라마, SM/CNC는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합니다. 또 네. 중국이 열리면 이 자회사를 통해서 드라마랑 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판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좀 객관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SM엔터가 일단 중국에서 가장 큰 업사이드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역시나 모든 엔터주가 다 좋아요. 예. 기획사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엔터가 다 좋다고 얘기를 예. 하면서도 가장 탑픽은 SM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집요하게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예.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열리면서 좋아지겠지만 예.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우한 폐렴 때문에 예. 단기적인 전략도 한 번은 좀 갖춰져야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감내할 건 감내하고 예.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좋은 걸 좀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지금 그 좀 이렇게 단기간에 엔터주 급등했다가 요 우한 폐렴 때문에 좀 주가가 그쵸. 조정을 받았는데 솔직히 이번에 그 급등 장에 엔터주를 좀 매매 못하신 분들은 이 우한 폐렴을 좀 은근히 반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오히려 있다. 예, 조정의 기회고 이럴 때 부담 없이 담아두면은 분명 이 우한 폐렴은 해결이 될 거고요. 네. 그 우리 한 십몇 년 전에 그 사스도 유행했다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예. 것처럼 그거는 해결이 될 과제인데 이 한학령이 열리는 건 분명 큰 대세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럴 때가 오히려 좀 그때 요 최근에 엔터주 급등했을 때 좀 이렇게 그 포트 보유를 못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한 폐렴 가지고 모멘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증시에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예, 상황이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시간 약간 남아서 SM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예. 것이 그 VTGMP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엔터주도 급등할 때요. 그 불을 지핀 게 뭐냐면 VTGMP라는 회사인데 예. 그 밑에 있는 K블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중국의 최대 공연 기획사인 프리고스랑 한류 공연을 위한 한중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발표되니까 와 이번엔 진짜다. 그래서 그날 VTGMP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덩그러서 뭐 SM, YG, JYP 주요 엔터 3사의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국이 다시 열렸을 때 한류 공연을 실제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와 또 가장 큰 일단 주목 관심주는 바로 이 K블리를 보유한 VTGMP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잘 보시면요. 기존 엔터 3사와 더불어서 VTGMP는 아마 올 한 해 한학년 해지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각가지 변수나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좋은 모멘텀들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현대차증권 유성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